그래서 이런 출산율 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경고, 전문가들의 분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부 흉년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이런 국민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좀 짚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 원인이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 60% 들어가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여자들은 65%고 결혼할 의향도 없다가 절반이고 출산할 의향도 없다가 56%니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7,170명을 조사했는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가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6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사회의 입장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쩐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가 25, 49세까지 남성 절반이 미혼이다. 그리고 인구도 뭐 많이 낮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저출산에 대한 이름만 붙여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돈을 더 쓴다고 하지만 출산할 수는 적어진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골든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한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출산의 공통적 원인이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2040년대는 지방대가 60% 소멸된다든지, 또 출산율이 200명 남녀가 한 세대 반 후에 12명이 된다든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단순한 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0.59명인데 전국은 0.78명. 서울은 더 아이를 못 낳은 거죠. 서울이 월급은 많지만 생활비가 많이 들고 집값도 비싸고 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월급 많다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서울로 모여드는 문제도 정책적으로 국민운동으로 이거 벌려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 감소되고 저성장, 빈곤, 고령화 이런 문제가 겹쳐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생은 괜찮다. 다 틀린 출산율 전망이라 이거예요. 출산 전망이라는 것이 틀리게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잘못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출산율이 지금 국가가 위험하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는 2000년 이후 대학이 19곳이 폐쇄됐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2040년대 가면 60% 지방대학이 나가니까 지방대학이 폐쇄됐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역시 축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25 대한민국이 끝나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양대 교수인데, 한양대 이미 시작된 종말 대한민국 살인자에서 이분이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서 점점 노인이 많아져서 2070년도에는 50%가 되니까 50%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렵겠는가. 그런데가 이제 없으면 이제 이민이 들어올 텐데, 이민이 모슬렘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30만 명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위험하니까 행복한 한국 상황을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동네 앞에 찍은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다 혼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몸도 약하지. 그래서 저는 25차에서 저출산 분석을 내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노력도 안 하고 있고 교육비에 대한 원성도 많고 전문적 대안이 없고 인구는 돈은 많이 쓰고 인구는 적어지고 이런 효과성 면에서 저출산 실적을 따져보니까 너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류 제약을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하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샘 리처드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희망을 가져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동체 중심으로 사회로 한국은 가능성이 있다. 효율적 교육 시스템이 있다. 공익을 위해서 규칙 준수를 잘한다.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지금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번에 와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국민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1순위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만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이런 인식이 6.25 전쟁 이후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기성세대들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합니다. Grandparents have really pushed us a great deal because of what they experienced, the changes that took place for them, and what they've seen is possible. And so I think the pursuit of material well-being is really the pursuit of a good life.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 기성세대들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합니다. You know, Korean parents and grandparents have really pushed us a great deal because of what they experienced, the changes that took place for them, and what they've seen is possible. And so I think the pursuit of material well-being is really the pursuit of a good life. 이 샘 교수는 한국의 부를 경험한 부모들이 밀어붙여서 그들의 삶에 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 물질의 풍요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에다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 교수는 6.25 전쟁 후에 한국의 부모와 조모들은 물질의 풍요를 경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인생을 만드는 좋은 것이고 그들 삶에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살아라. 이런 스타일인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은 계속 경제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2003년부터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고 2007년에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에 취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나라 가보면요 비슷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한 거고요. 제가 가정과 풍요라는 거, 이거는 가정적이다. 여기는 풍요만 추구한다 하는 면에서 제가 가정과 풍요 시대의 차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이전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라고 닭감방에서라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 이후에는 더 좋은 직장만 고르다 보니까 집도 지금 아파트가 없으면 집이 없는 걸로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 닭감방에서 살면서 시작했던 것 비교하면 엄청나게 생각의 차이가 많다거든요. 이 어려움을 그때는 극복해 나갔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이 한 50대, 60대 사람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해결됐다고 여러 가지 한탄하고 있어요. 그때는 18세, 30대가 다 결혼이 다 했습니다. 결혼 안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25, 49세가 절반이 미혼이다 이겁니다. 결혼 안 하려고 할 수도 없는 환경이다 하고 핑계만 대고 있고 말만 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출산도 안 하려고 그래서 여기 필부라 이겁니다. 근데 전에는 가정과 미래를 생각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3대 8명 낳고 그랬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런 아까 교수가 말한 그런 것에 의한 그 결과다 하는 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번에 3월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 내가 우리나라의 그 좋대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학벌 좋다고 내 자식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이 내 딸 결혼시키는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회가 이와 같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족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물질의 풍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과 교육비 60% 들고 사학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분석을 해본 결과 최소한 4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육비 부담이 많다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4,500만 원을 일생에 주고 있습니다. 모두 합해보면 그 정도 주는데 이거 갖고는 지원을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한다고 출산을 안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교육비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고 출산 못하는 경향으로 굳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함부로 이런 말을 못 하죠. 어제 내가 결혼 안 한단 말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했죠. 은근히 하고 싶었죠. 지금도 하고 싶겠지 물론 마음은.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다문화는 많이 낳는다. 아니요, 다문화도 한두 백이 못 나요. 돈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저출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의 출생아에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와도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9배가 더 많이 든다는데 프랑스보다 9배 줘야죠. 이스라엘과 같은 금액이 아니라 한국은 매우 비싼 교육비와 질 낮은 교육비 경향으로 세계적으로 비싼 사교육비 팀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의탁하는 공교육을 해결할 비용과 방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아만 적다, 출생하는 사람 많이 난다, 청년들에게만 말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매년 출산수를 이렇게 2% 3% 해서 43만 명으로 연평이 하고 돈도 129조를 들어서 이 국가가 이 문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다자수를 한국인 다문화 국제결혼 입양을 해외에서 받아가지고 이 인구를 채워 나가야지. 이건 안 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다른 이민이나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금 유럽에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와 다른 국민의 원망을 해결해야 됩니다. 교육 비싸서 자녀 못 낳겠다 하는 것은 옛날부터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나 국민 국가가 법원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못 된다 하는 것만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대안은 없다. 아닙니다.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써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제화를 희망하는 출생아 대책은 한 출생아 대책을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철저하게 이와 같이 대책을 해서 벌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작성해서 방송도 그렇게 해 나갈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지 이 국민이 해야 될 일이고 나라나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 방향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외에도 조정해서 만들어야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이 교육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하나입니다.